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시험, 특히 필기 시험을 혼자 힘으로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 아주 특별한 분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아시죠? 거기에 올라온 문제 하나를 오늘 제대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1319회 포스팅에 소개된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R1, R2, R3의 저항 3개가 직병렬 접속되었을 때 합성 저항은 하고 묻고 객관식 선택지 4개가 주어졌어요. 이런 합성 저항 문제 뭐랄까 전기 이론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막상 풀려고 하면 어디부터 계산해야지? 하고 좀 헷갈릴 때가 은근히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문제 유형, 특히 그림 없이 문제랑 선택지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혼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는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네, 전기기능서 필기시험에서 이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저항 R1, R2, R3 세 개가 직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직병렬 접속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말 그대로 회로 안의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된 부분하고 또 병렬로 연결된 부분이 함께 섞여 있다는 뜻이죠. 문제에서는 그림과 같이라고 했지만 저희에게 실제 그림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제시된 선택지들의 그 수식 형태를 보면 회로가 대략 어떻게 생겼을지 추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선택지들을 한번 볼까요? 1번은 R은 R1 플러스 R2, R3, 분모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입니다. 2번은 R은 R2 플러스 R3 R1, 분모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3번은 R은 R1 플러스 R3 R2, 분모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입니다. 이 세 가지 공식, 형태가 매우 비슷하죠. 분자를 보면 두 저항의 합과 나머지 한 저항의 곱으로 되어 있고 분모는 세 저항의 총합입니다. 이런 형태는 보통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고 그 직렬 묶음이 나머지 한 저항과 병렬로 연결될 때 나타나는 합성 저항 공식입니다. 마지막 4번 선택지, R은 R1, R2, R3, 분모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는 앞에 세 개와는 형태가 좀 다르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림이 없어도 답안 선택지의 공식 모양만 보고 이건 두 개가 직렬로 붙어 있고 그 덩어리가 나머지 하나랑 병렬로 연결된 모양이겠구나 하고 역으로 추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 진짜 유용한 팁인데요. 특히 시험장에서 그림 없이 문제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 구절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역시 기본부터 탄탄히 해야겠죠.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각각의 합성 저항 계산법을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독학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물론입니다. 기본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응용의 시작이죠. 먼저 직렬 연결부터 보겠습니다. 저항들을 마치 기차칸처럼 한 줄로 길게 이어붙인 형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죠. 이 경우 전체 합성 저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각 저항값을 그냥 모두 더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저항 R웨이와 RB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부분의 합성 저항 RS는 R웨이 플러스 RB가 됩니다. 3개, 4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계속 더해주면 되고요. 중요한 특징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할수록 전류가 통과하기 어려워지니까 전체 저항값은 계속 커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병렬 연결입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길을 나란히 놓아서 전류가 나누어져 흐를 수 있도록 한 연결 방식입니다. 마치 여러 차선이 있는 고속도로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전체 저항의 역수, RP분의 1이 각 저항의 역수들의 합, R웨이분의 1, RB분의 1 등등의 합과 같습니다. 즉, RP분의 1은 R웨이분의 1 플러스 RB분의 1와 같이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구한 값의 역수를 취해야 전체 합성 저항 RP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렬 연결된 저항이 딱 2개일 때는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RP는 R웨이 곱하기 RB, R웨이 플러스 RB입니다. 분모는 두 저항의 합, 분자는 두 저항의 곱이죠. 그래서 흔히 합분의 곱이라고 외우기도 합니다. 병렬 연결의 중요한 특징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여러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저항값은 오히려 개별 저항들보다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결된 저항 중 가장 작은 값보다도 더 작아지게 됩니다. 아하, 명쾌하게 정리되네요. 직렬은 그냥 더하기, 병렬은 역수들의 합의 역수, 특히 2개일 때는 합분의 곱. 좋습니다. 기본 개념은 확실히 다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아까 살펴본 직병렬 구조 문제에 적용해봐야겠군요. 선택지 1번 형태가 나오려면 R1과 R2가 직렬, 그리고 이 묶음이 R3와 병렬일 거라고 추측했었죠? 맞습니다. 그 경우를 가정하고 단계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먼저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의 합성 저항은 직렬 공식을 써서 R12는 R1 플러스 R2가 됩니다. 자, 이제 이 R12라는 하나의 등가 저항, 이퀴바런트 레지스턴스가 R3와 병렬로 연결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R12와 R3라는 2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것이죠. 여기에 저항 2개의 병렬 연결 공식, 합분의 곱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합성 저항 R은 제휴 무기아이온이야 R12 곱하기 R3, R12 플러스 R3가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R12 자리에 아까 구한 R1 플러스 R2를 다시 대입해보면 분자는 R1 플러스 R2 곱하기 R3가 되고 분모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네요. 분모의 괄호를 풀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이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R은 제휴 무기아이온이야 R1 플러스 R2 곱하기 R3,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는군요. 와, 정말 신기하게도 아까 본 첫 번째 선택지 공식이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직병렬 회로도 어떤 부분이 직렬이고 어떤 부분이 병렬인지를 파악한 다음 단계별로 차근차근 기본 공식을 적용하면 최종적인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선택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실제 그림이 R2와 R3가 직렬로 연결되고 R2 플러스 R3, 이 묶음 전체가 R1과 병렬로 연결된 구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원리로 계산하면 전체 합성 저항 R은 대입하면 두 번째 선택지 공식인 R은 2개 선택지 공식인 R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유도됩니다. 마찬가지로 R1과 R3가 직렬이고 R1 플러스 R3, 이 묶음이 R2와 병렬인 구조라면 계산 결과는 세 번째 선택지 공식 R은 R1 플러스 R3, R2 디바이디드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이 이 세 가지 경우 중 어떤 것이냐에 따라 정답이 1, 2, 3번 중 하나로 결정되는 거였네요. 그림을 보지 않고도 선택지의 형태만으로 가능한 회로 구조 세 가지를 떠올리고 각각의 공식을 유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군요. 제가 예전에 혼자 공부할 때는 그냥 공식만 외우려고 했었는데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어보니 이해가 훨씬 잘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회로의 구조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저항들이 서로 직렬 관계에 있고 그 묶음이 다른 저항과 어떤 병렬 관계를 이루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죠.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보고 분석하면 되고 그림이 없다면 지금처럼 선택지의 형태를 단서 삼아 가능한 구조를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 직렬 플러스 1개 병렬 구조는 단순히 이분제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회로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단위 블록, 즉 빌딩 블록처럼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합성 저항 개선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더 어려운 회로 문제에 도전하기 위한 응용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복잡한 회로를 이해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치 레고 블럭처럼 이 기본 블럭을 잘 다룰 줄 알면 나중에 더 크고 복잡한 구조물도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중요성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선택지 R이퀄 R1, R2, R3를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자면 이 형태는 앞서 우리가 유도한 2개 직렬 플러스 1개 병렬 구조의 일반적인 공식과는 다릅니다.
이 공식이 성립하는 특정 회로 구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다른 종류의 직병렬 조합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확실히 형태가 다르네요. 그럼 이런 직병렬 회로 문제를 풀 때 혹시 수험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엔 예전에 어디부터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보이는 대로 R1, R2가 직렬이니까 더하고 R3는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을 바로 적용하려다가 틀린 기억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실수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는 흔한 오류 중 하나입니다. 직렬 부분을 먼저 계산해서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묶어준 다음에 그 묶음과 다른 저항 간의 병렬 관계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뒤죽박죽 계산하는 경우죠. 그래서 복잡한 회로일수록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단순화입니다. 전체 회로를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직렬 또는 병렬 부분을 찾으세요. 그 부분을 계산해서 하나의 등가 저항 값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회로가 조금 더 간단해지죠. 이 과정을 반복해서 회로 전체를 점점 더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듯이 접근하는 거죠. 덩어리를 찾아서 단순화시킨다. 양파 껍질 벗기기.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복잡한 퍼즐 맞출 때 가장자리부터 맞추거나 비슷한 색깔끼리 먼저 모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단골 문제인 직병렬 회로 합성 저항 계산, 특히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1319회 문제를 통해 그 접근법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첫째로 회로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저항들이 한 덩어리로 직렬 연결되어 있고 그 덩어리가 다른 저항들과 어떻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는 파악된 구조에 맞춰 단계적으로 기본 공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직렬이면 RS는 RA 플러스 RB 플러스 병렬이면 RP는 1/1RA 플러스 1/RB 플러스 또는 두 개일 때 RP는 RA 곱하기 RB over RA 플러스 RB 공식을 정확히 사용하는 거죠. 특히 오늘 살펴본 2개 직렬 플러스 1개 병렬 구조의 경우 합성 저항 공식이 직렬합 곱하기 병렬 저항 over 전체 합 형태가 된다는 패턴을 알아두면 계산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왜 이런 형태가 되는지 그 유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원리를 이해해야만 변형된 문제나 더 복잡한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을 정말 잘 짚어주셨네요. 원리를 알고 있으면 공식을 잠시 잊더라도 기본 직렬, 병렬 계산법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실력이죠. 그리고 이런 합성조항 문제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기본 유형이고 배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확실히 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회로의 저항이 하나 더 추가되어 4개가 되거나 혹은 저항들이 서로 다리 형태로 연결되는 등 회로의 연결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오늘 배운 직렬합 플러스 병렬 저항, 전체합 같은 특정 공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로 자체를 분석하고 복잡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분해하여 단순화시키는 능력, 즉 회로의 본질적인 구조를 읽어내는 통찰력입니다. 단순한 공식 암기를 넘어 이런 분석 능력이 왜 중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전기 공부를 하는데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문제풀이 기술을 넘어 근본적인 분석 능력을 키우라는 메시지네요.
복잡한 회로를 만났을 때 오늘 배운 기본 원리와 단계적 분석 능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전문가로 성장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전기 기능사 합격이라는 여러분의 소중한 목표를 이루는데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